미지의 서울 10회가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저희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2회 남겨놓고 남주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다뇨. 호수가 한쪽 귀마저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수는 어릴 적 큰 사고로 인해 이미 왼쪽 귀는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지도 항상 호수 곁에 앉을 땐 호수가 들리는 오른쪽에 앉았었고요. 그런데 그 오른쪽 귀마저 들리지 않게 되자 항상 흔들림 없어 보였던 호수의 눈빛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미지를 뒤로 하고 돌아가는 호수의 표정이 너무나도 슬퍼 보이더라고요. 호수를 연기하는 박진영 배우도 어쩜 이 아픔을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귀가 안 들린다는 건 변호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이죠. 더 이상 변호사 일을 하기 어려워진 호수가 저는 왠지 딸기 농장 주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 뜬금없는 소린가 싶으신가요? 일단 10회 내용 살펴보고 바로 그 이유를 찬찬히 얘기해 볼게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10일의 예고에서 호수가 병원에서 귀에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전 뭘 해야 해요? 더 나빠지기 전에 방법도 없다는 건가요? 하면서 귀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암시를 줬습니다. 사실 귀가 스트레스에 몹시 취약한 기관이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돌발성 난청이 오면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발병됐을 때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후가 좋고 초반이면 약으로만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럼 청력이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호수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죠. 덤덤해 보이는 호수였지만 안정적인 로펌을 그만두고 계속해서 새로이 일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압박이 있었을 테고 미래와 미지와의 관계로도 고민이 많았고요. 특히 로사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을 맡으면서 너무나도 큰 산인 선배 이충구 변호사에 맞서 싸워야 했죠. 이번 10회에서 이충구 변호사가 로사 할머니, 아니 이제는 밝혀진 현상월 할머니의 사연을 방송을 통해 까발리게 되고 친한 검사에게 청탁해 호수와 현상월 할머니를 압박했고 호수는 크나큰 고비를 맞았었습니다. 화가 나 이충구 변호사에게 달려간 호수는 그 자리에서 심하게 삑 소리가 나는 귀를 부여잡으며 귀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심해져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온 것이고요. 물론 호수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하루빨리 귀가 회복되고 미지와도 더 꽁냥꽁냥한 시간을 많이 보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겠지만 찝찝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0회 끝에 쿠키 영상처럼 미지가 호수 앞에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며 쫑알대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 카메라의 시선이 정면에서 호수가 미지를 바라보는 시선 같았거든요. 왠지 한없이 밝고 귀엽게 떠들어대던 미지의 목소리가 호수가 들을 수 있었던 미지의 마지막 목소리라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아주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만큼은 이 추측이 빗나가고 보란듯이 호수가 귀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런데 또 불길한 복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지가 호수에게 변호사를 할 수 없다면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했었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호수였기에 바로 답하진 못했고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결국 호수가 진짜 듣지 못하게 돼서 변호사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될 거라는 밑밥을 미리 깔아놓은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그렇다면 호수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호수에겐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호수가 왠지 두 손리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진이 미래에게 같이 미국으로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기 때문이죠. 세진은 미래와 하루를 보내면서 미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이 미국에서 일하는 거 어떠냐고 미래에게 제안합니다. 미래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사에서 일어나는 사내 고발 일도 마무리되면 미래는 미련 없이 공사를 떠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면 세진의 농장 주인 자리가 비게 되겠죠. 좀 뜬금없긴 하지만 이 농장을 호수가 이어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지와 함께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내용에서 작가님이 가치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라마 초반에 김로사와 현상월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풀어졌잖아요.
제가 예측한 것들이 얼추 다 들어맞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김로사의 인생을 대신 살고 있는 현상월의 정체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김로사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취득했으니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도 있었죠. 하지만 똑똑했던 진짜 김로사 할머니가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현상월 앞으로 증여를 해두고 공증까지 받아놓아서 다행히 기소 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작가님은 같이 하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도 없고 도와줄 이 하나도 없는 현상월이 호수와 미지를 만나게 되고 같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잖아요. 그리고 로사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도 탄원서로 힘을 보태주고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호수의 어려움도 미지와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장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호수겠지만 두 손리에서 온갖 알바 짬밥 무시 못하는 미지가 있잖아요. 미지가 딸기 농장의 실무를 주도해서 하고 호수도 천천히 농장 일을 배워나가면서 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해야 할 일은 또 직접 진행을 해가며 두 손리에서 둘이 오손도손 돕고 살아갈 것 같은, 그리고 꼭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회 엔딩에 반지라고 이름이 적힌 전화를 받다가 호수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반지가 왠지 주얼리 가게에서 온 전화일 것 같단 말이죠. 미지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반지를 맞춰 놓은 걸 찾으러 오라고 전화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 순간 이런 위기를 맞다니. 그 반지 꼭 찾아다가 미지에게 프로포즈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호수 엄마와의 관계도 풀어나갈 것 같아요. 이제는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그래서 더 이상 엄마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던 호수는 이제 다시 엄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지켜오던 선을 좀 허물고 진짜 엄마와 아들, 찐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미지의 서울이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진짜 모든 상황이 술술 풀어져서 해벌레 웃으면서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시련을 남주에게 주셔서 좀 멘붕이긴 한데요. 작가님이 이 또한 잘 풀어내셔서 꽉 막힌 해피엔딩을 선물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는 그럼 미지의 서울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